안녕하세요. 짱구 박사입니다. 3월도 어느덧 마지막 한 주가 남았네요. 참 쉽지 않은 한 주, 한 달이었다라고 생각이 되고, 이리저리 악재의 악재가 또, 연속이 되다 보니까, 어, 보았던 종목들이 쉽게 가지 않는 그런 장세가 연속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많은 부분에서 보면은 제약 섹터에 좀 다소 많이 아쉬움이 많은 한 달인 것 같아요. 이 제약 섹터 쪽에서 원래대로라면은 뭐 움직여야 될 제약 섹터가 신규 상장 쪽, 신규 상장 관련된 제약 섹터로 강한 수급이 몰아가다 보니까 이런 쪽으로 또 기존에 있던 제약주들이 많이 움직임을 갖지 못한 그런 결과로 이어졌던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뭐 이번 주 말이죠. 29일부터 있을 암학회 그리고 오늘부터 해서 27일까지죠. 25, 26, 27 수요일까지 있을 이 참새법 관련해서 지금 관련된 주식들의 기대감이 좀 있었는데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움직이는 흐름이 전혀 없이 마감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아쉬움이 있고요. 아쉬움이 있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 즉 투심이라고 하죠. 투심이 굉장히 악화돼 있어요. 악화돼 있다 보니까 시장에 있던 자금들이 이 상승을 하게 되면 지속적으로 홀딩을 하고 자금들이 추가적으로 들어와서 주식시장이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시장에는 큰 부담으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조금 더 냉정하게 생각을 하시면서 어떻게 보면 음, 많이 힘든 부분이 지금 현재 현금 비율이 낮아서 그럴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어쩔 수가 없죠. 사실 몸에 익지 않는다면 현금보다는 항상 주식을 계속 보유하려고 하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참 쉽지 않은 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지금 이번에 하락을 불러왔던 이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에 대해서는 일단은 뭐 시장이 이미 하락을 했지만 저는 장기적인 하락보다는 단기적인 하락 이후에 또 반등이 나와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반등 때는 기존에 물려있던 종목들 일단은 비중 축소가 조금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중 축소가 조금 필요하고요. 왜냐하면 이미 시장에 크랙 즉 균열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올라가더라도 이러한 이평에 대한 저항을 맞고 또 내려오고 저항을 맞고 이러한 현상이 발생을 해요. 그러면 여기서 횡보를 한 이후에야 다시 또 상승이든 하락이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시간이 필요한 또 시장으로 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어제 라이브 방송에서도 한번 언급드렸던 이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에 대해서는 일단은 뭐 10년물이죠. 10년물이 이번에 파월 의장의 이 금리 동결 발언 그리고 자산 축소 발언으로 인해서 4% 가까이 급락을 하는 바람에 잠시나마 역전 현상이 이루어졌는데 다시 올라가긴 하겠죠. 근데 이 부분에서 올라가더라도 점점 폭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4월, 5월 가면은 시장이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 비중을 줄이고 그리고 트렌드에 좀 따라가는 매매가 지금 필요해요. 엄청 빨리 바뀌고 있거든요, 시장의 트렌드. 지금 뭐 2주 전이죠. 2주 전 라이브 방송을 한번 보시면 2주 아마 2, 3주 될 겁니다. 2, 3주. 뭐 그때 보면은 미세먼지 그리고 신규 상자 쪽을 언급을 했는데 이런 쪽이 엄청 트렌드가 빨라요. 이번에도 로봇을 언급을 드리면서 이게 또 움직여 버리면 분명히 기존에 갔던 미세먼지 쪽이 힘이 빠질 겁니다. 시장의 자금은 돌고 돌아버리기 때문에
이쪽에 있는 자금이 또 이리 옮겨가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할 것 같습니다. 즉 개별주 장세가 지속되고 있으니까 가지고 있는 현금은 네, 이런 쪽에 투입을 해서 짧게 매매를 하고 나오는 게 지금은 좋은 네, 전략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시황 보면서 네, 이야기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뉴욕 증시나 유럽 증시 자체가 언급드렸던 금리 현상 이후로 하락을 했고, 특히 독일 같은 경우는 이 PMI, 즉 제조업 PMI 지수가 40 몇이에요. 엄청 낮게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럽 전반적으로 이렇게 경기 침체에 대한 네, 우려가 확산이 됐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 미국하고 중국은 서로 이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발생된 네, 원인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결국은 미중 무역 협상 전쟁으로 인한 네, 피해가 미중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퍼져 나가고 있다라는 하나의 징표인 거고요. 더군다나 독일의 채권 금리도 네, 마이너스 금리죠. 네, 빠지는 바람에 전체적으로 시장의 투심이 안 좋아졌어요. 이런 모습이 제가 봤을 때는 유럽이 빠지고 뉴욕이 빠지고 그다음에 다시 뉴욕이 빠지니까 유럽이 빠지고 이런 악순환을 좀 만들 것 같습니다. 이번 주는 이런 현상이 좀 돌아가다가 네, 아래꼬리를 달면서 하락이 멈춰질 것 같은데, 국내 증시도 이러한 영향을 받아서 오늘 큰 폭으로 빠졌죠. 코스피는 700개 종목이, 그리고 코스닥은 1000개 종목이 하락을 했어요. 거의 1200개 종목 중에 거의 대부분의 종목이 하락을 했고,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지금 이 시점에서 뭘 종목을 손절을 한다든지 뭐 물을 탄다든지 이게 사실 전혀 의미가 없어요. 지금은 의미가 없습니다. 왜 의미가 없냐? 차트가 깨졌어요. 그래서 차트를 보고 매매를 할 수도 없는 구간이에요. 차트 매매도 불가능하고 지금 추가 매수도 의미가 없습니다. 손절도 의미가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는 네, 가지고 있는 종목이 있잖아요. 종목에 추가 매수를 해서 나는 장기 투자로 갈 거야.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추가 매수는 하면 안 되고, 또 신규 편입에 있어서 또 되게 보수적이어야 되겠죠. 즉 신규 편입이 낙폭이 많이 떨어졌다 해서 매수가 들어가면 안 된다 라는 거예요. 많이 떨어져서 매수가 되면 안 된다 하고, 그냥 신규 매수를 하려면 돈이 모이는 곳으로 가야 돼요. 돈이 몰리는 곳, 아니면 뭐 정말로 탄탄한 종목인데 이번 하락에 떨어진 네, 대형 우량주를 봐야죠. 이럴 투매 시점에는. 왜냐, 투매가 끝나면은 지수가 상승을 하잖아요. 지수 상승기에 이 대형주가 다시 올라가기 때문에, 왜냐면 지수를 올리기 위해서는 대형주를 올려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하락 이후의 반등은 대형주가 먼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다음은 이제 전주에 이제 로봇 관련 정책이 발표가 되면서 오늘 관련주들이 줄 상승을 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테마 형성이 된 걸로 오전에는 네, 생각이 됩니다. 아직 전반적으로 뭐 추가적으로 나와야 될 인터뷰라든지 언론 발표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시장의 머니가 이쪽으로 갔기 때문에 추가 상승이 가능할 것 같고, 이러한 언론 발표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금부터 좀 꼼꼼히 체크를 해본다면 이 안에 기회가 당분간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 그래서 로봇 관련주 쪽을 좀 많이 봐야 될 것 같고, 어제 기사에 일요일날 이제 수소차 생산 설비 3배로 가속도 내는 현대차라고 해서 이제 이런 기사를 통해서 수소차가 오랜만에 반등을 좀 해주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뭐 동아화성 같은 경우는 20% 넘게 올랐고, 각각 뭐 수소차 관련주도 장중에 10% 이상 상승하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았던 모습을 보여주는데, 신규 매수하기도 참 조금 부담이 돼요. 왜냐면 짧게 끊어서 매매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리고 오늘 이제 매매를 하시면서 보셨겠지만 위로 올라가더라도
위에 있는 이 어마어마한 매물에 부딪혀서 이게 다 윗꼬리를 다는 모습입니다. 아마 이런 부분이 꼭 매물만 있는 것도 아니고 시장 영향도 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내일 추가 반등을 하고 자리를 잡는 모습을 좀 보는 게 중요할 것 같고, 또 하나 좀 괜찮았던 게 현대차뿐만 아니라 이런 중국 수소 인프라 육성이라는 게 조금 더 강하게 나와줘서 한 번 더 끌어올려 주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그래서 뉴스에 수소차도 많이 민감해졌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지속적으로 뉴스 보면서 트레이딩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 지금 신규 상장 제약 바이오 몇 종목이죠? 셀리버리, 셀리버리랑 ABL, 오늘 이제 뭐 살아났던 건데, 뭐 셀리버리는 이제 재료가 거의 다 나온 것 같고요. ABL은 아직 뭐 재료 없이 올라갔기 때문에 조금 더 상승이 더 남아 있다. 셀리버리는 이제 거의 끝났다. ABL은 좀 남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미세먼지 쪽도 지금 오늘은 하츠 빼고는 거의 재미가 없었죠. 매도해야 돼요. 이쪽 이제 차익 실현 하시고, 이 다음에 뭐 이렇게 반등하는 거 노릴 수는 있어요. 이거 노릴 수는 있는데 이거는 잘 노려야 됩니다. 보통 여기서 반등을 이런 자리에서 들어갔다가 이 전고점을 돌파를 못하고 빠지면 여기서 이 다음에는 이렇게 빠지는 경우가 많으니까 지금은 네, 가급적 조심하면 된다. 조심해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고, 어, 지금 시장 보면 장중에 급락하는 종목이 많아요. 마이너스 한 20%까지 이렇게 급락을 시킨 종목이 많아서 되게 주의를 많이 해야 되고, 보유 종목이라면 그런 조짐이 보이면 빠른 대처를 안 하면 큰 피해를 입기 딱 좋은 시장이니까 이런 부분도 한번 여러분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매동 보면서 추가적으로 볼게요. 오늘도 시장에서 굉장히 매물이 많았어요. 코스닥에 800억, 뭐 합이 1000억이죠. 지금 기관하고 외인이 오늘 특히 원웨이로 팔았어요. 특히 기관은 원웨이로 팔고, 외인은 창 막판에 소폭 뭐 들어왔는데 거의 태도 안 나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냥 원웨이 매도가 나왔고, 이쪽 네, 거래소도 원웨이 매도가 나왔습니다. 이런 같은 날은 진짜 이거 여러분들이 보셨다면 그냥 안 했어야 돼요. 매수를. 특히 오전장에 수급이 들어왔던 로봇주만, 그리고 수소 관련주만 오늘 했어야 됐어요. 뭐 장중에 예를 들면은 남북 개업주가 좀 움직였는데 그것도 사실 별 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은 이거 다시 엄청 잘 봐야 되고, 예전하고 똑같습니다. 전략은 전 지금 전강 후 약으로 가니까, 뭐 내일 같은 경우는 오늘 지수가 좀 많이 빠졌잖아요. 이따 차트로 놓고 볼 건데 지수가 많이 빠졌으니까 툼에 나오겠죠. 신용 반대가 좀 나오면은 오전이 시가 저가가 될 수도 있어요. 미 증시 보면은 일단은 여기까지 보고, 코스닥 보면 지금 다 팔았습니다. 다 팔았고, 일부 뭐 수급 들어온 쪽이 이제 운송 장비 쪽, 뭐 이게 수소차 관련해서고, 기관이 엔터 좀 사준 거, 그다음에 외인이 5G 쪽 사준 거 빼고는 거의 네, 시장의 수급이 죽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코스닥에 수급이 상당히 안 좋아요. 지금 이때부터 지난주 수요일이죠. 이때부터 좀 네, 균열이 간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지금 수급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이 수급을 개인들이 다 봤는데 벌써 얼마입니까? 3천억, 뭐 거의 또 3천억, 대충 한 7천억 정도 일단은 물량 바지를 했네요. 개인들이. 이런 모습은 결코 좋지가 않습니다. 결코 좋지가 않아서 매수는 네, 좀 자제를 할 때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상해만 볼게요. 상해랑 이제 니케이 정도만 보고,
일단 중국 증시가 좀 반등을 해줘야 되는데 강한 흐름이었죠. 강한 흐름이었는데 여기서 이렇게 반등만 해줘도 아시아 증시가 좀 버텨줄 것 같고요. 니케이는 오늘 크게 빠졌네요. 니케이는 크게 빠졌어요. 일단은 이런 구간에서 지지를 해주는지, 뭐 니케이가 이렇게 빠져버리면 투심이 약화되니까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스닥은 지금 보면 이제 거의 장악형으로 나왔죠. 캔들상으로 보면은 굉장히 안 좋은 캔들이에요. 이게 장악형으로 나와서 일단 여기에 하락은 어쩔 수가 없어요. 오늘 야간 선물 봐야 되는데 변수가 저는 하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변수가 일단은 여기서 아래 꼬리를 달아주는, 내일 분명히 시가에 빠질 텐데 이렇게 하고 아래 꼬리를 이런 게 오늘 밤에 나오면 국내 지시는 갭 하락 이후에 갭 이후에 올라올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봅니다. 지금 이틀간, 뭐 이틀이 아니죠. 코스닥은 지난 주 플러스 오늘이니까 거의 굉장히 기간적으로도 깊은 하락이 나왔으니까 내일 미 증시가 하락을 하면 국내 증시는 아래 꼬리를 달 확률이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을 지수적으로 좀 체크를 하고 보고 있으면서 그걸 확인 후 트레이딩을 해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코스피를 보면 지금 이러한 구간이잖아요. 사실 이런 부분이 이렇게 돌파를 하고 눌렸다가 내려오면 빠질 확률도 굉장히 높아요. 여기가 빠지면 이제 여기서 바닥을 잡으러 가는데, 이게 하락이 깊어지면 2100선도 쉽게 무너질 수가 있으니까 주의가 이제 필요하죠. 2100선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고 대비를 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IT가 많이 흔들리겠죠. 코스피는. 대신 코스닥은 일단은 이 구간 지켜주면 좋겠어요. 일단은 오늘 예상 밴드까지는 내려왔는데 내일 뭐 예를 들면은 저가가 710포인트 단다면 여기서 반등 일단은 한 번 정도 가능하다라고 보니까, 반등의 강도가 어느 정도일지는 시장을 보면서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내일 710포인트 선에서 반등 예상이 되고, 자 그럼 종목 보면서 이어 갈게요. 먼저 셀트리온 헬스케어 좀 보죠. 시총 1위니까 일단 그나마 시총 1위가 좀 하방은 좀 잡았네요. 하방은 좀 잡고 있었고, 일단 뭐 바이로메드 잘 가던 애들이니까, 바이로메드는 큰폭, 신라젠도 이 정도면 나름대로 선방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수 반등할 때 일단은 얘도 똑같아요. 72,000원에서 비중 줄이고 끌고 가는 전략이 맞을 것 같고요. 일단 메디포스트 장 초반에 뭐 약간 버텨주는 것 같더니 여전히 수급이 돌아오지 않아서 좀 약한 모습인데, 그나마 아래꼬리를 좀 잡아줬어요. 장막판에 아래꼬리를 좀 잡아준 모습은 그나마 좀 다행이고, 내일 빠지더라도 이런 자리 지켜주면 시장이 반등할 때 쌍바닥 인식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쌍바닥 인식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약바이오가 전체적으로 안 좋기 때문에 매수가가 뭐 하락해서 물이 좀 타졌다 하면 82,000원권에서는 일단 비중 50%는 줄여놓고 볼게요. 삼진제약은 이거는 지켜줘야 될 자리를 이탈을 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지켜줘야 될 자리가 이탈이 됐다가 맞는 거고, 모멘텀을 기다려야 될지 아니면은 뭐 추가 매수를 해야 될지 사실 고민이 되는 위치입니다. 고민이 되는 위치고, 이미 여기까지 왔다면 여기서
기다려 봐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추가 매수는 지금 할 구간이 안 돼요. 시장이 하락을 멈추고 얘가 수급이 바뀌는 걸 눈으로 확인을 하면 그때 추가 매수를 진행을 해서 단가를 낮춰서 올라가는 걸로 하는 게, 네, 제가 봤을 때는 제일 좋은 전략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셀루메드 최근 상승폭에서 일단은 뭐 올라간 지점까지 하락을 했네요. 아직은 거래량이 그렇게 터진 건 아니니까 다시 반등을 보일 것 같고, 문제는 인스콥인데 하염없이 흐르네요. 하염없이. 이거는 비중, 네, 추가 매수 안 하고 그냥 보다가 올라오면 매수가 근처에서, 네, 매도를 할게요. 탄력이 떨어져서 이제는 21선 근처죠. 중장기로 본다면은 상관이 없지만은 단기적으로 본다면은, 네, 6,000원 아래에서 이때 21선 라인에서 터치하면, 아니면 돌파 시 매도를 하는 게 일단은 맞는 전략인 것 같고, 파미셀 일단 천세법 관련해서 아래에서 좀 모아갔는데 올라왔길래 일단은 매도를 했어요. 12,900원 선에서 전량 매도를 하고 종가 부근에 또 다시 매수를 진행을 했습니다. 시장 영향으로 빠진 것 같아요, 얘는. 그래서 일단 종가 부근에 좀 매수를 하고 내일 한번 봐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 이제 제 계획했던 라인이 이 라인에 와서 그냥 진행을 하는 것 뿐이고, 단기 트레이딩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른 건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라는 걸로 말씀드리고, 케어랩스 금요일날 이게 급락을 하고 이유 없이 하락을 했다 해서 들어갔다고 했죠. 오늘 장 초반에 얘도 이제 전부 매도를 하고, 얘는 좀 매도 타이밍을 좀 제가 좀 잘못 매도를 해서 좀 아쉽네요. 이익을 많이 극대화를 못 시킨 것 같아서 그냥 이런 자리에서 일단은 매도를 했어요. 한 적당히 한 5% 정도 그건 수익 정도 챙기고 일단 이런 자리에서 매도를 하고 나왔는데, 최근에 이런 종목들이 많습니다. 흔히 말하는 S급이라고 할게요. 이거는 S급 낙주인데 당일 낙폭 과대해 주죠. S급 낙주인데 이런 종목에 대한 공략법이 있어요. 이런 종목에 대한 공략법은 여러분들이 아시면 굉장히, 네, 매매할 때 도움도 많이 되고, 그리고 만약에 이러한 종목을 들고 있다면, 네,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알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매매다라고 생각을 하고, 최근에 거 한번 보시면서 한번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바이오 솔루션, 그리고 케어 랩스, 그리고 오늘 또 나왔던 옵티팜도 오늘 매매를 했어요. 2차 VI에서 1차 매수를 걸어놨고 이 2차 VI가 깨지는 아래 딱 6틱 정도인가? 6틱 정도 아래에, 네, 또 추가 매수를 걸어놨고 반등할 때 매수 3번 정도 매수를 하고, 네, 전량 매도를 하고 일단 나왔는데, 여기가 2차 VI 라인이에요. 이 라인이 VI 라인이, 그리고 아니구나, 이 라인입니다. 이 라인이 2차 VI, 여기가 추가 매수, 매도, 종가 매도. 그러니까 이 낙주라는 게 굉장히 빨라요. 거의 굉장히 빠른 시간에 나오는, 네, 매매에 이제 바닥을 잡아내는 전략이기 때문에 알면 도움이 되죠. 오늘 하나 더 나왔네요, 시장에. 엠젠 플러스. 이거는 발견을 못했는데 얘도 무시무시한 하락을 보였어요. 장 막판에. 그리고 고가 대비 오늘 33%가 빠졌는데, 장 막판에 33% 빠지고 지금 12% 오른 다음에 시간에 4% 정도 오르니까 단기간에 반등폭 한 15% 이상 나올 수 있었죠.
이거에 대한 원리는 있으니까 이거는 나중에 시간 되면 자료를 만들던지 한번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네 있었던 그 로봇 관련주 한번 보죠. 로봇 라이브 방송에서 언급드렸죠. 사야 된다. 싸다. 정말 싸다. 왜냐 시가총액이 어제 450억이었거든요. 450억인데 서비스 로봇의 교육은 이제 어, 서비스 쪽에는 이제 로보가 유일하다 보니까 시총이 작고 해서 세력들이 날린 것 같아요. 본보기로 가장 가벼우니까 이제 상한가를 하나 만들어야 되고 있고 해서 날린 것 같고, 그래서 강한 상승 나왔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로보 다 LG 관련된 거죠. LG 관련된 로보스타, 로보티즈 전부 다 이게 산업용 로봇에 들어가는 부품을 하고 있어요. 삼익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쪽이 좀 강한 흐름을 보였고, 이미 1차적으로 반등이 나왔잖아요. 지금 당장 따라잡기에는 부담스러운 위치입니다. 부담스러운 위치여서 얘가 조정 1, 2음봉하고 반등을 주는 라인이라든지 아니면 바로 간다면 이제 이 거래량이 작아야 돼요. 거래량이 작으면서 이런 모양을 그려주면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잡기가 좀 까다롭죠. 손절선 정확히 잡고 봐야 되고요. 근데 이쪽은 이제 스타트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좀 덜 올라간 게 RS 오토메이션도 있어요. 이것도 뭐 하방 잡고 한번 봐보셔도 돼요. 수급이 들어온다면. 그래서 로봇은 네, 이번 주부터 집중적으로 매매를 좀 해볼 거고요, 단기로. 그리고 그 방탄 쪽, 이거는 추가 하락을 하면 본다고 했습니다. 추가 하락을 하면 보겠다 했고, 뭐 이 추세에서 2,900원대 오면 한번 키스트는 다시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럼 DPC 신용이 많기 때문에 얘는 급락이 한번 나오기를 기다릴게요. 급락이 나온 이후에 그 다음에 보고, 일단 일정이 4월 12일이니까 중간에 한번 쉬었다가, 즉 쉬었다가 이렇게 올려도 충분히 그 기간이 남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간을 두고 보는 전략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화장품 관련주 지금 이틀 동안 좀 급등을 했습니다. 결국은 자회사 실적으로 올라가는 회사인데, 얘는 벤치마킹을 할게 이제 TNR 바이오 펩 정도, 이 정도 벤치마킹을 해볼게요. 이런 구간일 수도 있고요. 얘가 이런 구간일 수도 있고 이 구간일 수도 있어요. 단기로. 그렇기 때문에 대봉을 보고 시가총액이 이제 1,000억인데 괜찮아요. 실적 자체적으로는 화장품 불면은 다시 갈 수 있을 것 같고, 전제 조건은 이거죠. 이런 형태, 이런 형태. 즉 여기서 더 눌려주는 모습. 즉 이 장대 양봉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즉 손절은 이 선이 돼야 돼요. 이러한 라인이 손절선이 되고 이 11선이 올라가고 5일선에 부딪히는 날의 종가 정도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갈 확률이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개별주로 봐야 되는 거고, 마지막으로 삼성전기, 일단은 좋은 모습에서 오늘 MLCC 관련주 다 떨어졌네요. 다 떨어졌고 시장 영향 받는다면 충분히 추가 하락 이제 가능할 것 같은데, 이거는 서서히 봐야 돼요. 서서히 한 번에 툭 사는 게 아니라 서서히. 이런 자리 95,000원 오면은 좀 더 받아보고요. 95,000원 라인 오면 한번 기존에 매수하신 분도 추가 매수 하셔도 될 거예요. 대신 비중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대형주는 모아서 간다라는 생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카카오 추세 하단 라인에서 네, 대기하고 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봉상 추세를 지금 놓고 보고 있거든요. 이 평을 지워보면 이 주봉상 추세 하단에 지금 들어왔으니까 이게
양봉 덧지를 만든다면 참 좋겠어요, 주봉에. 즉 이런 모양이 오면 이제 카카오를 잡아볼 타이밍이 오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음봉으로 되어 있는데 이 주봉상 추세의 정중앙에 들어있기 때문에 뭐 여기서 빠져봐야 얼마나 빠지겠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런 지지 저항 라인에 이렇게 그래서 이 라인을 보고 지금 대기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현대 엘레베이 한번 보고 뭐 남북기업주를 지금 사고 그러기에는 굉장한 리스키한 부분이 있어서 사고 그러진 않은데 바닥을 잡아가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까지는 쌍바닥 구간입니다. 여기까지는 여기까지는 쌍바닥 구간이고 여기에서 뭐 원래대로라면 이렇게 올렸다가 내리는 쌍바닥이 나와야 이게 의미 있는 쌍바닥인데 아직 그런 모양이 안 나왔어요.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아직 좀 올라가더라도 무조건 물량 소화 당한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쌍바닥이 있는 거예요. 올라가서 물량을 소화를 하고 내려와서 다시 올라가야 제대로 올라가는 거. 왜냐? 이렇게 물려있는 개미들의 무덤이 많기 때문에 이 무덤이 없어져야 상승한다라는 거를 머릿속에 넣어놔야죠. 그래서 아직 멀었다. 그리고 남북기업주는 도초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 위험이 다 제거돼야 올라간다 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네 시장이 녹록지 않은데 또 기존에 이제 제약 바이오를 트레이딩하고 보유하시는 분들이 또 쉽지 않으신데 이런 부분 좀 네 일단은 뭐 기다려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5G 하나 보고 갈게요. 머큐리랑 에이스테크. 머큐리는 네, 안 좋네요. 계속 가야 될 자리에서 못 가니까. 다른 신규 상장주들이 흔들리다 보니까 그러는지 이거 반등하면 이제 보유하시는 분들 그냥 매도로 처리를 해버릴게요. 여기서 뭐 이제 언급드린 가격이 이 라인이니까 이 라인에서 왔어요. 지금 매수가에 왔는데 반등하면 그냥 매도로 관심 종목에서 뺄게요. 이거는 좀 힘이 없어서 또 만약에 신규 상장 종목들이 안 가면 반대로 리스키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에이스테크 오늘 장중에 조금 매매를 해봤었는데 아직까지는 살아있는 모습이고 그래도 실적하고 모멘텀 수급 일단은 이어지고 있으니까 조금 더 지켜보고 내려오면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그런 구간 안 와서 네, 내려오면 한번 봐보고요. 아직 죽지는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자, 여기까지 오늘 마감을 하고요. 오늘 하루도 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 네,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